오염수가 방출되면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생선.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일본 자체적으로 승인이 됐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일본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해도 되는 건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근처 국가들이나 아니면 환경보존위원회? 뭐 이런 데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오염수가 방출되면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생선, 조금 넓게는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들이죠. 누구나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골고루 먹여보고 싶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이제 생선을 먹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 역시 고민이 됩니다. 생선을 왜 먹을까요? 막상 먹으려면 귀찮고 비리고 가끔은 먹기 싫게 생긴 생선들도 있고요.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말고 생선을 왜 꼭 먹어야 할까요?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생선은 좋은 품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오메가3, 그 중에서도 DHA가 풍부합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죠. 혈압을 낮추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런 위험성을 낮춘다고 해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생선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생선을 너무 안 먹고 맨날 고기나 감자튀김 이런 것만 먹어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조금 더 의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으로는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이 오메가3가 콜레스테롤 중에 중성지방이라는 걸 낮추는데 효과가 있어요. 실제 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생선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양 성분은 주로는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 그 중에서도 DHA랑 EPA 이 정도가 되겠네요. 단백질은 고기로도 섭취되니까 패스하고, 그러면 결국은 오메가3라는 건데 오메가3는 확실히 생선 기름에 많기는 해요. 뭐 고등어나 연어, 청어, 정어리, 멸치 이런 생선들 말이에요. 식물에 있는 기름으로도, 식물성 기름으로도 섭취가 가능하긴 한데 뭐 치아씨드니 아마씨니 호두니 애들한테 먹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 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성 오메가3는 주로 ALA이기 때문에 EPA나 DHA를 섭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사람에서 오메가3가 모자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요런 명확한 연구는 없지만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머리가 좋아진다, 뭐 비슷한 그런 효과들이 난다는 연구들은 제법 있죠. 특히나 임신을 했을 때와 아이들 뇌 발달이 일어나는 아주 어린 시기에 더욱 중요하고요. 또 ADHD 성향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가 부족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랑 충분히 먹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연구들이 연구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좀 갈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오메가3가 부족할 때 뇌의 일부분에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습이나 기억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우울성이나 공격성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른들 말고 아이들이 생선을 꼭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메가3 때문인 건데, 그러면 영 찝찝하면 오메가3를 하나 사서 먹이면 되겠네요. 생선을 포기하고.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들도 오메가3가 강화된 식품을 먹거나 아니면 보충제를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생후 6개월 정도부터는 따로 섭취가 가능하고 분유에는 보통 DHA와 EPA가 포함되니까 분유 끊을 때쯤, 유아식 먹을 때쯤부터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그래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정말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어린이 인생에서 생선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어른들 중에도 나 생선 싫어 이러고서는 생선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잘 크고 있으니까 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막상 아이가 궁금해하고 생선을 좋아하면 안 먹일 수가 없는 게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 바닷가에서 잡혀온 생선들을 먹여보는 걸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노르웨이산 연어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말고 바다와 관련해서 중요한 영양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오드. 요오드라 그러면 옛날 사람이죠. 바로 아이오다인. 요오드가 너무 익숙한데? 아무튼 이 아이오다인은 생선을 비롯한 해산물, 특히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오다인은 성장이나 두뇌 발달에도 당연히 필수적이지만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내륙지방 말고 정말 넓은 땅덩어리에 내륙지방에 바다를 구경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갑상선 기능이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해산물이나 해조류를 전혀 먹지 못해서 요 아이오다인이 부족해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필수적으로 섭취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난 소금을 먹어도 돼요. 한때 유행했던 히말라야 소금은 산에서 난 소금이죠. 이런 데는 아이오다인이 없습니다. 한국은 소금도 주로는 천일염을 먹고 해조류나 생선 이런 것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요 아이오다인이 과잉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국물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멸치다시 빼잖아요. 이런 육수로도 섭취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상 생선을 전혀 안 먹는다고 해도 이게 결핍 수준으로 모자랄 일은 잘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선도 안 먹고 바다에서 나는 거 아예 안 먹고 소금도 천일염은 안 먹고 히말라야 소금만 먹고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